네, 오늘은 시나리오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씬의 연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희곡이라고도 하죠. 극대본도 같은 말이고요. 일단 네, 글쓰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학적인 글쓰기가 무엇이냐? 개념 설명부터 하자면 아무렇게나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문학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구애를 받는다거나 제지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신의 자유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상의 자유, 도덕적인 우리가 남을 해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이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다거나 그럴 의도나 마음을 갖고 예술을 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형식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양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이 양식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어떤 정돈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게 처음에는 연습하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나리오라는 건 이제 글이죠. 글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글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자면 뭐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희곡이 있고 뭐 에세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이것들은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고 화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말하고 누가 듣냐에 따라서 형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등 극작가가 영화 혹은 연극 대본을 쓰는 극작가가 쓰고 말하고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예술, 극을 만들어내는 연출자들, 내부 스태프들이 보는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시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예술이 완성되고 이 글이 독자에게 읽혀지게 되겠죠. 작가가 독자에게 하는 말 글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결론적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 등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중간 단계의 글이기 때문에 저걸 잘 만들 수 있도록 그 중간 관계자들에게 익혀지는 글이고 그 사람들이 연극, 영화,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잘 설명을 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훌륭한 극 예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하는 사람이 극작가이고 듣는 사람이 내부적인 연출가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형식은 그러하고 문학적인 글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소설이나 뭐 극, 희곡이나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상상을 해내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만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소설의 3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물, 배경, 스토리 이렇게 있으면 일단 소설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인물은 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너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가 주인공이 된다면 인물이 된다면 1인칭이 되는 거고 너가 주인공이 된다면 2인칭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된다면 3인칭이 되는 것인데 극예술에 있어서는 소설과 달리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다던가 아니면 연극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해주는 게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통은 3인칭을 써주는 게 많을 겁니다. 소설의 경우에는 1인칭으로 소설을 쓰는 것이 가장 쉽지만 보편적으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점은 3인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3인칭으로 쓰는 게 가장 쉽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게임을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알기가 쉬울 텐데 이제 맵이 있고 그 위에 캐릭터들이 있고 이 캐릭터들이 각자의 성격과 동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죠. 뭐 RPG 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초원이나 중세 시대가 되었건 판타지 세상이 되었건 뭐 근현대 여러 가지 맵에서 인물들이 각자의 최종 목표 게임 클리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며 게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소설 혹은 시나리오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상상하기 편할 텐데 이런 식의 상상법은 보통 남자 아이들, 남자 친구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상법이 됩니다. 뭐 여자인 친구들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많이 해줘도 뭐 좋습니다. 아무튼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 여자인 친구들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남자인 친구들은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A를 주인공으로 해봅시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를 대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물이 A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카페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있어도 첫 장면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흘러가는 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걸 쓴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연출자들이 알기 쉽게 써주는 게 극대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겠죠. 씬 1번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써준다. 카페에서 써준다. 그쵸. 카페 씬 1번이라고 써주고 처음에 이제 간단한 상황 묘사를 하면 되겠죠. 음,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한다면 이제 촬영을 하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어떻게 영상을 찍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작가들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렇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장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구석자리에 A가 조용히 혼자 앉아 있다. 카페는 여러 사람들로 시끌벅적했고 A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커피 하나를 앞에 재다. 앵글이 여기서 뭐 앵글이 바뀐다는 걸 표현해줘도 좋을 거고 테이블 정면 A의 상반신이 나오며 아이스 카페라떼 하나를 시켜두고 침울한 표정이다. 여기서 뭐 대사가 하나 정도 나와주면 지루하지 않고 좋겠죠. 침울한 표정으로 해주고 어쩌지? 라고 써준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씬의 첫 시작을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을 맞춰주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작을 할 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남들보다 깊이 보고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봐서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 감상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이런 작품으로 적어도 좋고 혹은 가장 사소한 일들을 작품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스토리 라인을 한번 짜볼까요? 네, A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우울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긍정적인 편이 많은 청년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 우울하다고 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울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스토리를 짜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고요. A는 남자이고 청년입니다. 배경은 대한민국이고 지금은 카페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 네, 돈 문제에서 취업 문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A는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고 거의 다 비어 있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고 그죠. 뭐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위기에 처해 앞으로 무얼 하면 좋을지 몰라서 침울한 상태입니다. 뭐 부모님께서 이런 청년에게 부모님이 있는 설정이라고 한다면 청년에게 뭔가 잔소리를 좀 하시겠죠. 이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지금 조금 더 침울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자연스럽게 뽑아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험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깊이 보고 파악하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은 한국에 있는 청년 A의 가장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돈이고 취업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랑 뭐 결부시켜서 뭐 여자친구는 있지만 그 여자친구랑 또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좀 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이런 청년에게 자연스럽게 잔소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청년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고 조금 관심을 쏟고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 될 테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을 텐데 그런 경험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A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에 연달아서 B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연달아서 또 C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런 연계되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이렇게 스토리를 짤 때 편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 네.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B라는 사건,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B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B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손을 들어서 허리춤 정도의 높이에서 공을 하나 떨어뜨린다고 하면 공이 떨어지는 장면은 순간이지만 그 이전에 제가 위로까지 들어서 높은 데서 놓았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공은 아래를 향해서 방향성을 아래로 가지고 떨어지고 있고 이 다음 장면에는 공이 부딪힐 장소가 단단한 평범한 바닥이라고 한다면 공이 탄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높게 튀어오르고 다른 곳으로 또 날아가겠죠. 한 가지 장면을 가지고 전후 관계들을 파악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토리를 짤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건 평소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추론 능력이고 추리 능력인데 이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추론 능력들을 키워나간다면 스토리를 짜고 작가가 되어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청년이 카페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돈, 취업, 여자친구 등의 문제이고 부모님은 그 청년의 등을 떠밀고 있다. 여기에서 방향성은 이제 부모님이 청년에게 집에서 바깥 사회로 나가라고 또 백수 상태에서 취업을 하라고 직장을 가지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공을 놓았다면 공이 중력의 방향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던 것처럼, 하지만 청년은 사회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취업을 본인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받아줄 만한 곳이 달리 없고,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혹은 발휘하는데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스토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건으로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있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이 가장 중요한 고민, 돈, 취업, 부모님의 잔소리와는 별개이지만 청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취업만 되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취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깊이 들어가서 미세하게 파악을 해보자면 청년은 취업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해봅시다. 카페에서 고민을 하지만 머릿속은 취업 생각뿐입니다.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상황에서 청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친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뭐 좋은 일자리 없어? 취업할 만한 곳 혹은 돈을 벌 만한 곳이 없어? 하고 친구한테 이미 물어봤다고 정해봅시다. 그러면 카페 문을 열고 이제 인물 B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청년의 친구. 시끌벅적한 카페 안으로 다른 청년이 들어온다. 네, 시끌벅적한 카페 안으로 다른 청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신에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어쩌지 하고 있을 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친구 B가 들어온다. 그대로 사람들을 치며 A가 있는 자리에 와 털썩 앉는다. 이제 B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순간이 되겠죠. 또 B가 말을 하는 순간은. 여기서 B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할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대사나 표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누구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뭐 밝은 성격의 친구라고 한다면 이럴 때라도 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위로를 건넬 수도 있을 것이고, 장난기가 아주 많다면은 A가 조금 상심에 있자 더 약간 짓궂게 장난을 치면서 A를 놀리면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어, 인상을 찡그리며 왜 이러고 있어? 뭐 세상 다 끝났냐? 이런 상황에서 B의 이런 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무뚝뚝하고 터프하고 그렇지만 친구 A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자연스럽게 B한테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면 되겠죠. 여전히 우울한 톤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빨리 왔네. 그래서 뭐 좋은 일자리 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A가 B를 불렀다. 그리고 A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B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B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되겠죠. 하나도 놀라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설정들이 정해졌으니까 대화를 편하게 상상해 보면서 이어나가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련의 대화들을 좀 적어 나갈 수 있겠죠. 그쵸. 이제 B는 조금 시크하고 조금 무게감 있는 편의 친구인 거고 A는 조금 지금은 우울하지만 조금 밝은 편이고 사실은 좀 긍정적인 친구라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자마자 감정 변화를 크게 보여주면서 친구한테 고맙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기분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A가 조금 밝게 감정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B는 반대급부로 조금 침착하게 밸런스를 지켜주면서 차분한 톤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독자들이 봤을 때 이 장면을 봤을 때 전부 이렇게 중심 없이 날뛰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비슷한 톤의 감정선을 쭉 유지해주고 한 사람이 조금 왔다 갔다 해주는 것이 조금 다양성이나 재미도 느끼면서 동시에 그쵸,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 씬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다, 어지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들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고 이게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는데 시나리오는 아까 말했듯이 연출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극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보는 내부 계획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입시다. 여기서 대사는 이렇게 하고 카메라 앵글은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작전 계획서를 짜서 서로한테 알려주는 거죠. 실제 움직일 실작전 계획서라고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는 이 긴 분량의 실계획서, 실제 문서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하면서 대강 보여주는 요약 계획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A4용지 한두 장이나 뭐 두세 장 정도의 분량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뭐 A와 B가 될 거고 A의 나이, 성별, 이름, 성격, 지금 이런 처지고 이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동기와 목적,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B도 똑같이 써주고 이 전체 스토리를 요약할 수 있는 스토리의 주제 평범한 청년이 고난을 겪고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스토리의 대략적인 흐름 이걸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고 주제를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강 갈 겁니다. 라고 써주는 건데 이건 또 플롯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스토리의 대략적인 흐름은 이제 A가 취업을 못하고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 고민을 하고 여자친구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힘들 때 B의 도움으로 삼촌의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적응을 하려다가 잘 못해서 사고를 치고 다시 나오고 펑펑 울다가 여자친구와도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헤어질 이별 통보를 받고 인생의 쓴맛과 고난을 갖고 있다가 다시금 절치부심해서 뭐 다른 일자리를 찾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에 간신히 들어가 거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아가씨를 만나서 사이가 좋아져서 사랑도 찾고 뭐 직장도 얻고 뭐 적당히 20대 소소한 평범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말해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스토리의 흐름이나 스토리의 주제 그리고 인물들의 설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시놉시스가 될 거고요. 트리트먼트는 저기에서 이제 작품의 주제와 한두 줄 정도로 요약 가능한 스토리 설명을 따로 떼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런 작품을 만들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뭐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짧은 글이 되겠죠. 갈수록 더 요약이 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 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0대 평범한 우리나라 사회에 어느 청년이 고난을 겪다가 취업을 하고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그런 성장기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희망을 담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트리트먼트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트먼트를 써주고 시놉시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기서 이제 스토리 라인 플롯이라는 걸 짜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가고 그게 바닥에 부딪혀서 멀리 날아가게 튀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미 그 사건 안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고 그걸로 추론할 수 있는 연결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부합되게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스토리를 연결해 가보면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는 술에 빠진다. 친구 B의 도움을 받아 회사 삼촌의 공장에 취직한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익숙치 않아서 공장의 기계를 펑크내는 사고를 저지른다. 아주 크게 혼이 나고 공장에서 쫓겨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자친구와도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계속되는 불운과 실패들로 점점 더 자신감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모난 부분들을 A가 여자친구 C에게 계속 보여줘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다고 계속 불안감을 줘서 헤어지게 된다. 비 오는 날 이별 통보를 받고 홀로 강변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엉엉 운다. 감기에 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페인처럼 며칠을 지낸다. 친구 B나 친구 B나
부모님의 걱정 어린 격려나 만류에도 한동안 계속되다가 이쯤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뭐 그냥 자기가 납득할 수 있다면 좋고 뭐 대단한 사건이 꼭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청년의 마음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느 날 너무 집안에만 오래 있어서 산책을 해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충 챙겨 입고 바깥 공원을 거닐다가 어떤 아이를 만난다. 잘 못하는 솜씨에도 농구 골대 앞에서 바득바득 애를 써가며 농구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린 시절에 저랬었지 하고 자신이 농구를 하던 모습을 회상한다. 그래,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도 어린 시절에 농구 골 한 번을 못 넣었던 그 실패와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것도 과정인 거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마음을 바꿔 먹는다. 이미 실패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감이 없어지고 이미 겪어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걸 경험을 해서 조금 더 과감해진 청년 A는 다양한 회사들의 면접을 보고 원래는 보지 않았던 아주 작은 회사나 남들이 모르는 곳에 지원 공고까지도 다 찾아봐서 적으로 신청을 하고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패기 넘치게 잘 면접을 봐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작은 유통 물류 상사에 취업을 해서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출근을 하고 제가 거기서 부족하지만 일을 배워나가며 하다가 자신보다 먼저 들어왔던 조금 위의 선배와 여자 선배와 친해져서 여러 가지 우열을 겪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아 사귀게 되고 새로 얻은 보금자리에서 마음의 새로움을 간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도 일도 잘 찾았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을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플롯들을 자연스럽게 조금 짜나갈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게 이제 플롯이 되는 거고 시놉시스 같은 게 좀 되는 거겠죠.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라고 위에서 말을 해주는 이거를 좀 더 길게 적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썼던 저 카페 앞부분은 이제 청년 A는 시리에 빠진다 이 신이 되는 거고 이제 자연스럽게 한 신 한 신 한 신 넘어가면서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실제 장면들을 상상해 봐가면서 그 머릿속의 상상을 글로 하나하나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 글로 옮겼을 때 이제 보게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를 찍을 사람, 또 연출을 할 감독, 그리고 실제로 대사를 할 이제 이 배우들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당신의 머릿속의 상상들을 다 정보로 넣어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배우는 이런 톤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라고 질문을 넣어주고 처음 씬에서 카메라 앵글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인공은 구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앵글들을 생각한 것들을 다 씬의 첫 장면에 넣어주면 되고 이 흐름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제 써나가면 완성이 되는 거겠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음
상세 설명을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실전적으로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였다면 저 역시도 너무나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